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가 문제 시간입니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고란 기자 어떤 얘기를 들고 오셨습니까? 그 영화 빅쇼트 혹시 보셨나요? 봤어요. 네, 이 서프라임 모기지 네 이제 그 보는 내내 이해가 어려웠어요. 아주 쉽게 만든 게 빅쇼트인데 그렇죠. 보면서도 네. 나의 머리는 어디까지인가 뭐 이러면서 그 빅쇼트의 주인공이었던 네. 크리스찬 베일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죠. 약간 뭐랄까 자폐 증세가 약간 있는 것도 보이는 약간 정상은 아닌 듯 네, 보이는 약간 괴짜 그 펀드 맞아. 매니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사실 실제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실제 인물 마이클 그러더라고요. 버리라고 있는데요. 네. 이분이 주로 뭔가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숏을 해서 그러니까 뭐 공매도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분인데 네. 사실 그 서프라임 모기지 때 이때 큰 돈을 벌었죠. 그러면서 사실 많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름이 오르내리는 화제가 되는 인물인데 네. 이분이 재산이 한 2천억, 3천억쯤 된대요. 사실 요게 재산, 많다지만 사실 일 월가에서 난다긴다 하는 분들은 이 업계에서 이 업계에서 사실 조 단위는 돼야지 좀 돈 좀 있다라고 하거든요. 명함을 내민다. 네. 그거에 비하면 이름이 훨씬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약소한 자산에 비해서는 이름이 너무 많이 알려졌다. 예를 들면 그래서 숏을 치는 사람은 그러니까 롱을 잡는 사람은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 사람은 돈을 얻고 그리고 숏을 치는 사람은 명성을 얻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숏을 치는 투자가 워낙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쇼트 공매도 그러니까 매도를 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일종의 이제 버블 상황에서 누구나 다 보는 시장 좋을 거야라고 했는데 이 마이클 버리는 이제 조만간 시장이 무너질 거야라고 예측가 얼마 안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성공하면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약간 약소한 자산에도 불구하고 유명한데 이분이 이번에 또 한번 완전 유명세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거 성공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될 텐데 이게 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분기가 되면 기업들이나 뭐 운용사나 다 그 우리로는 금융감독원 이제 미국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다가 보고서를 내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분기에는 돈을 얼마큼 벌었어요. 그리고 뭐 매출은 얼마나 하고 수익은 얼마가 났어요. 그래서 이 1분기 실적을 보고서 투자자들이 이 회사는 영업을 잘했구나. 이거 좀 별로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운용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보고서를 내면서 이 운용사가 그 분기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3월 31일 기준으로 어떤 종목을 들고 있다. 이거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그 아까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사이언 SM 매니지먼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17일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를 딱 보니까 테슬라 숏을 80만 100주를 쳤습니다. 이게 게다가 숏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이제 풋 옵션을 해가지고 이른바 이제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테슬라 망하는데 6천억을 베팅했다는 거예요. 테슬라 망하는 방향으로 6천억. 5억 3,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억 정도가 되는데 와, 전체 테슬라가 여기서도 등장을 하네요. 그렇죠. 마침내 테슬라가 지금 여기저기서 화제를 모으고 있죠. 그 CEO 본인도 그렇고 테슬라 회사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사람 개인 자산이 뭐 2천억, 3천억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6천억이나 지금 제가 공매도를 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풋옵션이라는 방식을 떠가지고 이쪽에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주식을 매도한 게 아니라 풋옵션이라는 옵션이라는 일종의 이제 레버리지 일으키는 상품을 해서 테슬라가 망하는 데다가 크게 베팅을 한 거죠. 그래서 망한다기보다는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심지어는 이 회사 전체 포트폴리오의 40%를 테슬라 숏에 쳤습니다. 너무 극단적이죠. 아니에요? 극단적이죠. 사실 이게 이제 그 이른바 공모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 종목을 10%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한다. 뭐 이런 조항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모 펀드는 맞아요. 일반인들이 그냥 투자하는 거잖아요.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뭐 몇 개 종목을 투자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냥 몇 명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까 공모 펀드는 너무 특정 종목에 투자를 많이 하면 펀드가 그 종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의 특정 종목 비중이 몇 % 이하가 돼야 된다. 이런 규정까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거 뭐 거의 40%를 40%를 특정 기업 공매도에다가 베팅한 겁니다. 근데 이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요. 계속 이 테슬라랑 머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1월부터 나타냈습니다. 계속 얘기를 이제 계속 얘기해왔어요. 계속 얘기를 해서 그 테슬라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그
공매도 포지션을 취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엄청난 물량을 공매도를 한 거예요. 허언이 아니었네요. 네. 실제로 근데 이게 공매도를 하면은 실제 공매도를 쳤을 때 그 해당 주가가 있잖아요. 네. 그 물량이 그 해당 주가에 얼마만큼의 물량을 공매도를 쳤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냥 네. 3월 31일 기준으로 풋옵션 포지션이 80만 100주다라고만 나와 있어서 이 사람이 돈을 벌고 얼마를 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3월 말 주가와 비교해도 지금 현재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최소한 30% 이상 수익은 봤을 거다. 이미 네. 최소. 아마 그 1월부터 공매도를 네. 했으면 아마 더 큰 수익을 봤을 거다라고 하는데 이 마이클 버리가 버리라는 사람은 테슬라에 대해서 그동안 뭐 지난 1월에 언급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해왔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네. 테슬라가 1분기에 4억 한 3천만 달러 정도 수익을 냈어요. 순이익을. 사상 최대 순이익을 올렸는데 그래서 야 드디어 테슬라가 돈 번다라고 박수를 쳤어요. 네. 근데 그 순이익을 딱 뜯어보니까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한 5억 달러 벌었고 비트코인 팔아서 1억 달러 벌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동차를 순수하게 팔았다기보다는 자동차를 팔아서 오히려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테슬라는 자동차 팔아서 돈 버는 회사가 아니라 탄소 배출권 팔아서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부수적인 것 때문에 이제 돈을 버는 건데 부업으로 본업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의 지나치게 수익 의존도가 높은데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건 다른 이른바 내연 기관차를 만드는 이제 그 업체가 자기들은 전기차를 생산량이 적으니까 혹은 아직 만들지 않고 있으니까 테슬라한테 크레딧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연 기관차 만든 회사들이 전부 다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이 회사도 자기네들이 전기차를 생산하면 탄소 배출권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테슬라한테. 네. 그러면 테슬라는 결국은 거의 유일한 수익원이었던 배출권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이 회사가 잘 나가겠냐라고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합리적인 생각이긴 네, 하네요. 맞습니다. 어쨌든 다들 이제 내연기관은 좀 버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 주가가 최근 한 달간 20% 하락세를 나타냈고 어제 마이클 버리가 무려 공매도를 이렇게 엄청난 물량을 공매도를 했다. 이 뉴스가 더욱 하니까 어제도 사실 그 뭐 나스닥이 좀 지금 상황이 뭐 그냥 지지부진한 상황이긴 한데 테슬라 주가는 어제도 또 빠졌습니다. 또 빠진 상황. 근데 이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의 이 영향력이 왜 크냐면 아까 좀 약간 소소한 자산 규모이지만 네네. 서프라임 모기지를 예측한 사람이기도 하고 사실 그 올해 초 이제 게임스톱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게임스톱이 일종의 이제 개미와 월가의 그 탐욕적인 금융 자본가의 일종의 대결처럼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게임스톱에 대해서 공매도를 포지션을 취한 월가의 탐욕적인 금융자본 혼내주자 이러고 이제 개인들이 뭉친 건데 개인들이 야 게임스톱이 유망한 종목이야 괜찮은 종목이야라고 판단한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이클 버리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 마이클 버리가 2018년부터 게임스톱에 대해서 투자를 했어요. 이건 이제 그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2020년 말에 야, 이 버리도 들고 있대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거 사도 괜찮은 거야라고 하면서 더 이렇게 뭉쳤죠. 그래서 이번 올 초에 이제 개미들이 막 뭉치면서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게임스톱을 샀으니 굉장히 싸게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엄청 많이 벌었겠구나. 몇 배를 벌었겠구나. 몇십 배를.라고 하는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지난해 이미 다 팔았대요. 게임스톱을. 그냥 급등하기 전에. 않고. 급등하기 전에. 그렇군요. 그래서 뭐 소소하게 한 270% 정도 수익률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270%.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라서 테슬라에 대해서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가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관심거리일 수 있고 하나의 지표처럼 활용이 되네요. 근데 테슬라는 사실은 이제 우리 서학 개미들이 엄청나게 사랑하는 품목이 있고 종목이고 지금도 뭐 그렇죠. 어쨌든 약간 뭐 아쉬울 때도 있지만 어쨌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서학 개미들이 지금 테슬라를 뭐 개인들도 열심히 팔고 있는 겁니까? 어떤가요? 지금 오늘 현재 보면.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 아직 5월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긴 한데 17일까지를 보면 월간 기준으로 테슬라 주식을 산 사람도 있고 판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매수와 매도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차감을 해가지고 순매수냐 순매도냐라고 보면 2019년 12월 이후에 서학개미들은 테슬라를 계속 매월 순매수해왔습니다. 계속 사들여왔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개미들이 굉장히 잘한 셈이죠. 왜냐하면 테슬라 주가가 20년에 3월에 바닥 찍고 계속 올랐으니까요. 근데
이번 달에는 아직 거래일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이대로 마감을 한다면 처음으로 2019년 12월 이후 약 1년 반 만에 순매도로 돌아서게 됩니다.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아진 상황. 지금까지 보니까 대충 한 3천만 달러 정도 돼요. 규모가. 그래서 그 매수도 많고 테슬라는 매도도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1년 반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순매수 종목을 이제 쭉 나열을 해보면 테슬라가 거의 1등이었어요. 네. 매번 1등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순매수가 아니라 순매도 1등이 됐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서학개미들이 약간 테슬라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 상한 일이기도 하고 아니면 스스로 뭐 자초한 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어쨌든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이 테슬라 하면은 또 이게 우리 서학개미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잖아요. 저번에 얘기하신 지난주에. 근데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을 두고 지금 현재 약간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마이클 버리 테슬라가 망한다 쪽에 베팅을 한 테슬라는 혁신 기업이다라고 주장하는 캐시우드 진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쪽이 있을까? 상반된 거죠. 왜냐하면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유명한 펀드가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가 있어요. 아크 이노베이션 ETF. 이게 ARKK인데 여기에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 테슬라입니다. 10% 정도 들고 있고요. 요거 말고 아크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라고 ARKW가 있어요. 여기도 테슬라를 10% 들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개를 합쳐봤더니요. 테슬라의 전체 그 주식 가운데 전체에서 한 0.6%를 아크 두 개 ETF가 들고 있더라고요. 0.6%요? 이 정도로 굉장히 물량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면 뭐 당연히 머스크 본인 자산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뭐 너무 당연하고요. 많이 줄었습니까? 사실 1월에 테슬라 주가가 엄청 오를 때요. 1등도 했습니다. 세계 최고 1등. 한참 기사가 쏟아졌었어요. 베조스 얼마 이기고. 또 올라다. 아마존에 이제 베조스를 이기고 1등도 했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2등 자리에서 내려와서 3등이 됐습니다. 그럼 2등은 누가 됐느냐라고 하면 어느 기업의 회장님이실까요? 어느 기업의 오너? 모르겠는데요. 2위? 루이비통 회장님. LVMH. 그래서 진짜 갑자기? 명품 정말 진짜 대단하네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가방 들고 어디 갈 일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안 가니까 그 돈으로 가방을 사죠. 그 돈으로 가방을 샀구나. 그래서 일단 집에 모셔놓고 나중에 이제 자랑하러 나가면 이른바 되니까. 이제 보복소비라고 하죠. 보복소비. 내가 이 돈을 어디다 쓰겠니? 가방이라도 사야지. 맞아요. 명품 좀 줄 서 있다고. 보도를 요즘 그러다 많이 보고 보니까 있는데. 이 회장님이 2등을 하셨고 테슬라는 머스크는 이제 3위로 내려왔죠. 알겠습니다. 근데 머스크 저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일단 기사는 보게 돼요. 자꾸 이제 나오니까. 일단 재밌어요. 이 인물 자체가. 그렇죠. 인물 자체가 캐릭터가 워낙 독특해서. 근데 이 머스크에 이제 화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무슨 발언 하나하나에 이제 가격이 급등하고 급락하고 막 이러니까 지금 뭐 반 머스크 코인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양쪽으로 욕먹고 있어요. 테슬라 주주들한테 코인 신경 쓰지 말고 저 테슬라 기업이나 신경 써라 이러고 코인 투자자들은 야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발 좀 그 입을 다물라. 트윗에 따라서 너무 이제 그 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한 명의 트윗으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약간 답답한 마음이긴 한데 이게 그 스탑 일론이라는 그 토큰을 하나 발행을 했습니다. 사실 토큰을 발행하는 게요. 그 ERC20이라고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발행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발행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 자금을 모아가지고 머스크를 테슬라 CEO에서 해고하는 데 돈을 쓰겠다 하면서 자금 모집 목적으로 이제 스탑 일론이라는 토큰을 발행했는데 사실 이게 그냥 일종의 이제 밈 토큰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 가치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일단 굉장히 화난 투자자들의 마음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탑 일론 말고요. 또 토큰들 가운데 그 F로 시작하는 그 네 글자짜리 욕 있잖아요. 앨런이라는 또 토큰도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욕이죠. 그걸 붙인 토큰도 있어요. 나왔다고요. 이분은 참 얼마나 이렇게 갈까요? 뭔가 셀럽이 너무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경제가 문제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